골든볼 수상식이 전세계 축구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풋볼 잡지가 선수들의 연간 퍼포먼스 평가 시점을 변경한 지 두 번째 해입니다. 따라서 한 시즌 동안 선수의 퍼포먼스가 각각의 상을 수상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이며 한 해 동안의 퍼포먼스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년 전문가들은 카림 벤제마가 이 귀중한 상이 가장 유력한 수상자라고 평가했지만 올해는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상이 매력적이고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경쟁자가 각자의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상위 후보자를 소개하기 전에 올해의 골든볼 수상식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2023년 골든볼 시상식은 파리, 프랑스의 테아트르 디 샤텔레에서 현지 시간 10월 30일에 열립니다. 골든볼 투표 기준은 한 시즌 동안 개인의 퍼포먼스에 기반합니다. 올해의 후보들은 그들의 퍼포먼스를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평가받게 됩니다. 남자 선수용 골든볼 상에는 전 세계 180개 국가에서 온 180명의 기자들이 참여합니다. 그들의 투표지에는 5명의 선수들이 포함되며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순위를 매긴 선수는 5점을 받고 두 번째로 순위를 매긴 선수는 4점을 받게 됩니다. 골든볼을 받게 될 선수는 투표에서 가장 높은 총점을 얻은 선수입니다. 개인 성적이 평가 기준이며 팀 성적은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두 선수가 투표에서 동점을 기록하게 된다면 1위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선수가 우승합니다. 2023년 골든볼 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었습니다. 이제 각 부문 및 후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명단에는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0명의 선수들이 KOPA 트로피 위 최우수 젊은 선수상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페드리와 가바이는 이 상을 최근에 받은 두 선수이며 다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전 투표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뽑혔던 케마빈과 와뮤지알라도 올해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는 자비 시몬스, 엘리와히, 그리고 라스무스 호릴룬드와 같은 뛰어난 U21세대의 선수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몇몇 선수들의 개인적인 퍼포먼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와이는 20세의 젊은 공격수로 지난 시즌 몽펠리에 팀의 주요 득점자였습니다. 그는 리그 1에서 19골을 넣고 5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훌륭한 폼으로 인해 엘리와이는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여러 클럽, 그 중에도 첼시 클럽의 레이더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와이는 모두를 거절하고 프랑스 축구와의 결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에는 렌스 클럽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수비수 안토니오 실바의 등장도 후보 명단에서 더욱 많은 공격 선수들을 두드러지게 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안토니오 실바는 지난 시즌 프리메이라 리가의 벤피카에서 44번의 경기에 출전하여 5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여름 안토니오 실바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관심 대상이었지만 그의 소속팀은 1억 유로의 이적료를 요구하며 입장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상이 주드 벨링햄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드 벨링햄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것이 이 경쟁에서 고려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도 벨링햄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잉글랜드 국가팀에서 플레이하면서 막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주드 벨링햄이 최우수 U21 선수 상 후보 명단에 연속 3번 진입한 것입니다. 이전 2번에 걸쳐 벨링햄은 상을 놓치며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올해 벨링햄에게 기쁨이 찾아올 것 같은데 그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지난 시즌 동안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들 사이의 경쟁이 계속됩니다. 정말 많은 후보들이 골키퍼인데 2022 월드컵에서 탁월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키퍼 야신 분우의 경우 모로코 대표팀의 기적 같은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역사에 길이 남을 세이브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가 세르지오 부스케츠의 페널티킥을 성공적으로 막아내 아프리카 대표로서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로코는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더욱이 이 골키퍼는 2020 유로파 리그에서 세비야의 우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미니크 리바코비치도 올해의 야신 트로피상에 눈여겨볼 만한 후보로 월드컵에서의 훌륭한 퍼포먼스 덕분에 뽑혔습니다. 이 두 명의 후보 외에도 클럽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여준 일부 골키퍼들도 선택되었습니다. 안드레 오나나는 인터 밀란이 2023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오를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마이크 매냥과 티보 쿠르투아 둘 다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큰 공을 세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은 아마도 에데르송 모라이스, 맨시티와 함께 3개의 타이틀을 획득한 골키퍼와 2022 월드컵 현 국왕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골키퍼 사이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월드컵이 있는 한 해에는 이 대회에서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개인 경쟁의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에게 큰 유리를 가져다 주는데 그는 월드컵에서 가장 뛰어난 골키퍼였으며 결승전에서 프랑스 대표팀을 상대로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니 에밀리아노 골키퍼가 다시 이 귀중한 개인상을 받게 된다면 너무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두 상과는 달리 여자 발롱도르 상은 30명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연속 2년 이 상을 수상한 후 알렉시아 푸텔라스는 이번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인대 부상으로 그녀는 지난 시즌 대부분의 경기에서 부재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유명한 여자 선수들도 후보로 추천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남자 선수용 상처럼 올해 여자 월드컵의 출연이 투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후보 명단에서도 2023년 여자 월드컵 우승자인 스페인의 여러 선수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작년에 여자 골든볼 상이 탑 3에 오른 샘 커만 남아 있습니다. 샘 커는 여자 첼시 팀이 FA컵에서 우승하게 하는 결정적인 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부상 때문에 샘 커는 호주를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시킬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여성 부문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것은 중원 아이타나 본마티입니다. 그녀는 바르셀로나 여자팀이 여러 대회에서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아이타나 본마티는 2023년 월드컵에서 스페인 여자 대표팀이 우승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기다려진 부분, 바로 지난 시즌 최우수 맨 벨론드어 후보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30명의 선수들 중에는 모하메드 살라, 카림 벤제마, 코로 무아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코 그바르디올이 크로아티아 대표팀과 함께 매우 성공적인 월드컵 시즌을 보낸 후 처음으로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상은 결국 우승자들만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케빈 데 브라이너, 여러 시즌 동안 뛰어난 공격 미드필더로 한 시즌에 32개의 어시스트와 10개의 골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케빈 데 브라이너가 맨체스터 시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숫자들을 훨씬 넘어섭니다. 우리는 에를링 할란드도 볼 수 있는데 그는 골 득점 기계라고 불리며 맨체스터 시티에서 첫 시즌에만 여러 기록을 깼습니다. 최근에는 우에파에서 유럽에서 올해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으며 벨론드어 경쟁 전에 매우 소중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할란드는 가장 위협적인 상대, 메시와 맞붙어야 합니다. PSG에서의 경기가 아닌 2022년 월드컵 우승과 그 대회의 최우수 선수상을 획득한 메시의 활약이 황금공상의 경쟁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에파 개인상에서 메시는 227점으로 두 번째로 끝났으며 이를 352점으로 투표받은 에를링 할란드가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벨론드어는 전 세계 180명의 기자들이 참여하는 완전히 다른 경쟁이 될 것입니다. 메시의 팬들에게 안심을 주는 몇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골 매거진은 메시가 현재 이 상을 받을 1위 후보로 평가되며 그 뒤를 에를링 할란드, 킬리안 음바페, 비니시우스가 따르고 있으며 케빈 데 브라이너는 이 명단에서 5번째로 랭크되고 있습니다. 에를링 할란드가 프랑스 풋볼 잡지에서 처음으로 귀중한 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메시가 커리어의 8번째 황금공을 받을 것인지 결과는 10월 30일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만 발표됩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이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고 콘텐츠를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클릭하여 채널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